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하는 2기 내각 경제팀은 낙마 없이 온전하게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험한 길입니다. 내수부진, 가계부채, 산업경쟁력 저하, 곳곳이 지뢰밭 같은 위기 상황입니다. 새 경제팀의 과제를 김현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월급은 그대로고 물가는 자꾸 치솟고 정말 서민들 살기 힘들어요 지금. 다들 전반적으로 다들 힘들다고 그래요. 매매 손님은 완전히 끊겼고요. 집 보러 오는 손님도 없습니다. 물건도 없고 손님도 없고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세금도 지금 못 내고 있고 지금 우리 인건비도 지금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고 연구 중이고 그냥 너무너무 장사가 안 되거든요. 네, 장사는 안 되고 지갑 열기는 두렵고 또 부동산은 묶여있고 지금 들으신 이런 생생한 목소리들이 바로 우리 경제의 현실입니다. 연초만 해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그 기대감은 어느새 위기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점만 봐도 우리 경제가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이런 상황을 세 가지 함정으로 표현했습니다. 저성장, 내수부진, 그리고 정책 실패입니다. 겉으로는 경제 회복세가 여전히 더디고 또 속으로는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정부도 지금 상황을 위기로 보고 있다는 건데 그럼 앞으로의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세 가지 축인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의 각각의 상황에 맞는 처방전을 찾고 있습니다. 먼저 가계 소비, 즉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동산과 금융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LTV, DTI 같은 정책들인데, 자, LTV 말만 들으면 좀 어려운데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시가 1억 원짜리 집을 서울에서 담보로 빌리면 은행에서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7천만 원까지 이제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손에 쥐는 돈을 늘려서 그만큼 소비의 여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말 10대 그룹의 사내 유보금, 즉 기업 금고에 쌓인 돈은 무려 516조 원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유보금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유보금을 직원 월급이나 보너스 또 복지 향상에 쓰는 기업엔 세제상의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실제로 이 외환 위기 이후에 15년 동안 기업 소득 증가율은 개인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때문에 이 기업이 쌓아둔 돈이 가계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 소비의 주체인 가계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부 역시 전방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의 지출을 늘려서 시장에 돈을 풀겠다는 건데 우선 소비가 늘어야 경기가 살기 때문입니다. 올해 예산은 약 358조 원이었습니다. 내년엔 이보다 더 예산을 확대 편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책은 결국 양날의 칼입니다. 잘 쓰면 약이지만 잘 못 쓸 경우 우리 경제에 독이 돼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2기 경제팀 정책의 한계점과 또 보완할 점을 조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